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성분 분석 내용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시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상세하게 제가 다시 또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거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제가 우리나라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년생 미만은 20g을 주라 그러고 4년생 정도는 30에서 40g을 주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5, 6년생을 보니까 50에서 60g을 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간 폭에서는 뭐 20cm 이내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비료는 여러분들 나무 가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가지 일반적인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비를 할 때는 그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 있죠. 그 가지 안으로 해서 주는데 나무에서는 주간이죠. 주간에서는 20cm를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간 쪽에서는요. 이 이유가 있어요. 주간 쪽에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무 주간에는요. 거기는 흙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흙하고 나무하고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뿌려 놓게 되면 이 그 비료 성분 자체가 그냥 나무 줄기를 타고 막바로 뿌리로 내려가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나무 주간에다가 그 가까이 해가지고 주간에 붙게 되면 이 성분 자체가 그냥 물에서 녹으면서 도랑처럼 물도랑처럼 그걸 타고서 뿌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까이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나무에서는 뭐 작은 나무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큰 나무라 그러면 20cm는 기본적으로 벗어나서 그 반경에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과 회사 걸 볼까요? 2년생 미만은 하면 1에서 2g을 주라 그러고 4년생은 2에서 10g을 주라 그러고요. 5, 6년생은 20g을 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내용상으로는 뭐 우리나라 제품이나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원예용 복합비료, 제가 이제 원예용 복합비료를 자꾸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격대로 보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해요. 그리고 이제 2년생 정도 되면 10g 정도, 4년생을 하면 15에서 20g 정도, 5에서 6년생 정도 하면 5에서 30g 정도, 그 다음에 요게 주기하고 이런 건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혼합 유기질 비료라 그랬죠.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많아도 3분 정도만 주라 그랬어요. 주는데 비료 시비할 때는 너무 늦게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최소한 9월 이전, 10월 이전에는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는 얘네들이 계속 성장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겨울 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초까지 그 이상은 비료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전에 2번에서 3번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시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기질 비료니까 20g, 그 다음에 2년생 정도, 4년생 정도 되면 40g, 5, 6년생 되면 60g 정도 해서 수간폭에서 이렇게 전면해서 주는데 요것은 질소 성분이나 성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줄기 반경에서 한 10cm 내로 이렇게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건 이제 화학비료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유박비료는 주셔야 된다. 안 주면은, 그, 식물체 성장서부터 시작해서 수명, 그 다음에 당도까지 모든 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원예용 복합비료는 기존의 전용비료라고 하는 거에 반을 생각하시면 돼요. 딱 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능한 한 원예용 복합비료는 이름은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비료 성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원예용 복합비료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채소 관계되는 복합비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감자에 대한 복합비료가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종류가 틀리는데, 그런 그 식물의 기준이 아니고 그 성분을 보시게 되면 몇 이렇게 나오죠. 그 몇-이라는 게 첨예가, 질소, 인산, 가리, 이 순서예요. 그걸 보시고 질소 성분은 적은 쪽으로, 그 다음에 인산, 가리 쪽은 많은 쪽으로, 이게 아마 밑비료가 아니라 추비 형식으로 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 인산, 가리 쪽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는 얘기는
이 당도라든지 이 과실의 그 저장성 이런 것을 그 향상시키거나 또 한 가지 이 병해충에 강하게끔 만들어주거나 그 다음에 가뭄에 강하게 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인삼가리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을 가까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붕소는요. 붕소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조금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그 아주 미량으로 주시면 돼요. 이건 이게 많이 주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식물차가 죽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잎이 말려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붕소는 주로 식물체에 그 화분화에 그 꽃 피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른 봄에 이렇게 조금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봄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리뷰해드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이 우물물 소독약 그걸 제가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리뷰에서는 블루베리 전용 그 약재는 제가 리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내년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 블루베리를 하면서 병균 그러니까 병이죠. 블루베리 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우리가 우물물 소독약을 희석을 해서 시험을 해볼 겁니다. 시험을 해볼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블루베리를 우리 성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시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우물물 알죠? 왜 그 염소 성분이 이렇게 약간 나는 냄새가 나는 그런 일반 상수돗물 있죠. 우리 수돗물 거기서 나는 그 소독약이에요. 우리가 그 소독약인데 그 소독약을 시석을 해서 이렇게 뿌려주니까 올해는 제가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리뷰하기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조금 더 시험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루베리 기르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년도에는 리뷰를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래 보니까 무슨 전지전정하는 거를 블루베리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제 생각으로는요 전지전정은 여러분들이 예술가예요. 전지전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강하게 전정하는 강전정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약전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정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열매 습성만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꼭 블루베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과수도 다 똑같습니다. 자, 내향지라 그래서 이 나무 가지가 수관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뻗쳐 들어가 있는 거. 이것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내향지, 그 다음에 하향지라고 있어요. 하향지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뻗치는 그런 가지를 얘기해요. 하향지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지라 그래서 서로 동일한 공간에 똑같이 똑바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하는 강지죠, 강지. 그런 것들은 어느 하나를 살리려고 그러면 하나를 살려서 자라게 하고 나머지 하나는 제거를 해서 우리가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거 잎이 골고루 이렇게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위로 이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서 쭉 뻗어 올라가는 게 있죠. 그거는 이제 아주 강지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것은 만일에 위로 더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두 개를 연장을 싶으면 연장하는 가지를 내비두고 그거를 이렇게 위쪽을 살짝 잘라주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가지가 펴져 나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지라고 하는데 경쟁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영양 성분도 그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위로 크는 그 수종이 아니고 관목 수종이죠. 교목 수종이 아니라 관목 수종이기 때문에 이 블루베리 자체는 좀 얕게 자라면서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를 이렇게 잘라줄 것인지, 뭐 열매도 안 맺히는데 그늘 밑에 있을 가지를 그냥 내버려둘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전지전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지전정을 할 때 이래 자세히 보시면 이 가지를 360도면 동그란 원이잖아요. 그 원에 어떻게 분포를 시킬 건지 여기에서 기준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전지전정을 하면 100%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게 맞고 안 맞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술가고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동그란 원에 광합성을 그만한 원에 햇볕이 새 나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많이 생기게 되면 속가내기를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 그 전지전정하는 거요, 너무 거기에다가 그 대부분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전지전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저는 크게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전지전정을 하게 되면요, 꼭 블루베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수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 과지를 분포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과일은 어느 정도를 다룰 것이며, 이런 거에 맞춰서 하시면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리뷰를 해드리고 다음번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